안녕하십니까. 이교의 필동입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씨, 최순실 씨의 그 본명이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뭐일 것이다. 재판. 증거와 물증은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컴퓨터 기술 전문가들,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벌써 한 5, 6년 전부터요. AI 컴퓨터가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일 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재판이라고 합니다. 재판. AI 컴퓨터가 요즘은 굉장히 발전을 해서 딥러닝뿐만 아니라 그룹 러닝이라는 이 수단으로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오류를 줄이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AI가 어떤 계산 능력, 그 다음에 판단 능력까지 인간보다 훨씬 더 스마트해졌다는 겁니다. AI 컴퓨터가 인간의 하는 일을 대신함으로써 인간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현대적 이기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전문가들은 재판이라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인간이 컴퓨터, AI 컴퓨터에게 어떻게 재판을 맡겨?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형죄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도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럼 AI 컴퓨터가 사형을 언도해? 그게 가능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질문입니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평등지상주의가 요즘처럼 이 현대처럼 아주 극상으로 요구되고 확산되는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죠. 오히려 AI 컴퓨터가 재판을 대신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이젠 AI 컴퓨터가 재판해야 될 때가 오고 있구나. 아니,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대법원 판결은 여러 구체적인 그 문제점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추측과 정황과 예단에 의해서 판결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판소 대법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추측, 예단, 정황에 의해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앞날을 위해서 뭔가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에 왔다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년,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법정은 AI 컴퓨터가 한다는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최서원 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목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묵시적 청탁, 경제 공동체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이런 단어는 현행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한 법률에 없습니다.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은 1심, 2심에서 그리고 그 전에 검사가 구형하면서 썼던 그 말을 똑같이 인용하면서 썼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재판소가 그런 아주 애매모호한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말 이건 잘못됐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2심 판결과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어떤 그 뇌물죄 관련해서는 분리해서 판결하라는 그런 쪽으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다만 가장 어제 판결에서 그 초점이 됐고 국민들의 시선을 잡았던 것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굉장히 2심보다 엄격해지고 굉장히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뇌물죄가 더 추가됐는데요. 삼성이 승마 국가대표팀에게 말 세피를 제공한 것이 뇌물이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뇌물죄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 뇌물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말 세필에 대한 값이 34억이라고 치고 34억에 대한 뇌물죄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서원 씨가 실질적인 주인인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 원을 후원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뇌물이다. 이렇게 해서 도합 50억 원에 대한 추가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뇌물죄가 적용된 36억과 합쳐서 86억 원에 대한 뇌물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2심에서도 기존 2심보다 더 큰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법원이 판결한 새로 추가한 두 가지 뇌물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필이 과연 뇌물죄에 해당하는 거냐? 대법원은 그 뇌물죄에 해당하는 이유를 이재용 부회장이 박 대통령한테 묵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로 표현해가지고 명시적으로 청탁을 한 건 아니고 어떤 서면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냥 눈치로 했다는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16억도 똑같이 묵시적 청탁에 의한 결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 과제를 해결할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동계 스포츠센터 16억을 제공함으로써 최서원이가 박 대통령과 친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보고 돈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묵시적 청탁으로 판결을 했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이 묵시 청탁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묵시 청탁도 웃기는 얘기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면 거기에 대가성 행동을 했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개입했습니까? 삼성 경영권 승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물론 일반 국민이 아는 정도의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박 대통령이 관계 어떤 기관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러이러한 편의와 이런 걸 받았으니까 삼성 경영권 승계의 편의를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니, 증거가 없습니다. 물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명시적으로 안 했다 하더라도 가령 이런 거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간접적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삼성이 경영권 승계 문제도 같이 있는 것 같더라 하면 이렇게 어렴풋하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좀 암묵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밑에 수석 비서관들이나 장관들이 우리 대통령이 삼성 그 경영권 승계에 편을 봐주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한 어떤 간접적인 어떤 그런 정황도 있었나요? 그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검사가 그거에 대한 증거와 물증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걸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고 대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하고 했고 박 대통령이 그걸
들어줬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뭉시적 청탁을 했다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강요를 했다고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죄가 피해자죠. 이재용 부회장이 거대한 권력의 강요를 받아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하면, 그게 인정이 된다면 그게 피해자지, 이게 뇌물 공여사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자, 삼성이 이 승마 국가대표단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정유라를 꼭 집어서 지원한 형식은 아닙니다. 삼성이 국가 승마 대표단의 후원사이고 국가대표단의 말을 제공한 겁니다. 훈련용으로 쓰라고, 또는 경기용으로 쓰라고. 그러면서 줬더니 공교롭게 그 국가대표단 안에 정유라가 있었던 거예요. 정유라한테 준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 정유라가 없었다면 삼성이 그럼 지원을 했겠나? 근데 잘 보십시오. 삼성은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승마단체 지원을 많이 해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했고요. 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기업과 스포츠 단체, 그리고 국가대표단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LG, 현대, SK, 롯데, 이 재벌 대기업들이 각 스포츠 분야를 맡아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삼성도 국가 승마 대표단을 지원한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정유라가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봅시다. 그것이 삼성이 국가 승마 대표단을 지원한 것이 죄가 된다면, 뇌물죄라면, 그럼 지난 평창 올림픽 때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서 많은 대기업들한테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 또는 선수 단체들을 좀 지원해달라고 우회적으로 또는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저는 공기업들한테 평창 동계올림픽 각 종목의 입장권을 사달라고 아마 거의 강압적으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왜 굳이 삼성만 죄가 되고 다른 건 죄가 안 되나요? 이건 공정성에서 특히 위배되는 게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또 파기환송심을 대응하면서 각종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 대응해야 되면서 삼성의 경영이 또 많이 배회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못 내리고 그러지 않을까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삼성전자 한 기업만 하더라도 1년에 우리나라에 수백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그 달러 다 어디서 나옵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이런 데서 해외 물건 팔고 서비스하고 그런 데서 달러를 벌어오니까 우리가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외국에 나가서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한 해에 우리나라 국민이 거의 3천만 명이 나가는데 여러분들, 해외 나가는 여러분들, 해외에서 달러 쓰면서 우리 대기업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이중인격적인 생활을 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의 현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창피한 판결이 어제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측, 정황,
예단에 의해서 판결이 난 매우 창피스러운 판결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